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또 운동량 부족으로 허리 근력이 약해진 현대인들.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연령층에 관계없이 발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려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하동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조차도 거의 2시간 내내 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스크 종류가 참 다양하다면서요. 예, 네. 보통 이제 허리 아프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디스크 질환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디스크도 굉장히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을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디스크를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요. 정상적인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단단한 가죽 주머니 안에 굉장히 말캉말캉한 수액 성분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정상 디스크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눌려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가죽 주머니 어느 한 부분이 좀 약해져서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바깥으로 좀 볼록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타이어의 옆에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터지게 되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옆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디스크가 그런 식으로 옆으로 좀 볼록 튀어나와서 신경을 좀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밀려나서 터지게 되면 바로 신경을 심하게 누르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성 파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치료를 좀 해야겠죠. 이런 상태의 디스크들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안의 부분들이 점점 닳고 얇아지고 하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른 디스크라고 하게 되고요. 그런 다른 디스크들이 아예 사라져서 안에 빈 공간이 생기고 찢어진 상태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닳고 찢어진 디스크, 가장 전형적인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통증을 다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계속 척추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환과는 좀 증상이 다르죠? 예. 네.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어느 한계선에 도달해 있다가 증상이 확 진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특히 유발할 수 있는 게 허리를 숙여서 디스크 내에 압력이 올라갈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허리하고 그 신경이 담당하는 다리가 같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앉게 되면은 디스크 내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꾸 앉으면은 통증을 호소하셔서 진료를 보러 오셔도 오히려 서서 진료를 좀 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세요 했을 때 환자분들이 다리를 전혀 못 들고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경우 허리 디스크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허리 통증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요 증상 잘 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또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네. 대표적인 질환 다른 질환으로 이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좀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디스크가 오랜 세월 좀 진행을 하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길 수 있지만 척추 관절 주변에 있는 어떤 관절 부분이라든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 자체가 좁아진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때 굉장히 양대 큰 산맥 중에 하나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은 디스크와는 다르게 허리 숙일 때 오히려 편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지나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면 공간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 주변에 피가 잘 흘러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 숙일 때 편해지는 것만 봐도 디스크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허리 자체의 통증보다는 엉치나 다리, 하체 쪽으로 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이 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앉아 있는 걸 더 편해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걸 볼 때 이거는 디스크와는 좀 다르게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먼저 하고 우리가 진료를 좀 시작하게 되죠. 네. 다음번에 또 하나 또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겁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같은 협착증이지만 좁아진 부위가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신경이 지나는 굵은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은 큰 강과 같은 그런 공간들이고요.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강 합쳐지기 전에 지류, 얇은 실개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부분이 신경근이라고 하는 작은 신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근 자체가 눌릴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 다리 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그 공간이 좁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움직이거나 한쪽으로 틀 때 갑자기 심해지는 그런 통증, 그다음에 다리가 무디거나 힘이 빠지는 어떤 특정 신경근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병원 가셔서 내가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맞는지 좀 판단하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진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별 치료법 알아볼까요? 예, 각각의 단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허리가 아프거나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존적인 치료죠. 흔하게 약을 먹고 물리치료 받고 운동치료하고 하는 방법들을 처음에 써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들은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한 60~70%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주사치료 같은 것들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적어도 3~4주 이상 지속되는 그런 통증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좀 힘들겠구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여기 2단계나 2.5단계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제가 사실 의사 면허를 따고 의사가 처음 됐을 때만 해도 거의 없던 방법들입니다. 바로 요 단계에서 병이 악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수술적인 치료를 넘어갔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런 비수술 치료나 수술 치료긴 한데 비수술 치료에 가까운 척추 내시경 같은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에게 별 부담 없이 유착방리술, 풍선확장술, 고주파 수액 치료 같은 절개하지 않는 치료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절개는 하지만 거의 티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시경 수술까지도 우리가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극소수의 환자들은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요즘은 워낙 방법들이 좋아지고 이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자체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초기 증상을 지나서 좀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좀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로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비수술 치료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오늘 예. 소개해줄 비수술 치료 어떤 거죠? 네. 비수술 치료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분들한테 요즘 들어서 좀 권유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풍선관 신경 확장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신경 성형술, 유착 방리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 치료하거나 유착을 방리할 때 굉장히 2차원적인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치료만을 우리가 좀 추구를 했다고 치면 이거를 3차원적인 방법으로 좀 도입을 해서 신경이 좁아진 부분을 입체적으로 좀 넓혀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진이 환자분 네. MRI 사진입니다. 저기 표시해 놓은 부분이 신경이 좁아져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부분만 짤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를 깊게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다 끊어내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 몸에 저 부분 도달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고 저 부분에 도달해서 풍선으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고 위아래로 좀 뚫어주고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심했던 유착도 풍선관을 이용한 유착 방리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증상이 호전되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특징은 일단은 시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그런 것조차도 좀 두려워하신다 그러면은 간단한 마취나 수면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나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2시간 정도면은 귀가하셔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술 시간 자체가 뭐 30분 이내에 굉장히 짧게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오랜 치료에 대한 두려움 자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당일날 와서 검사 받고 치료하고 당일날 가실 수 있는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당일 퇴원 가능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네,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환자분 시술하는 장면을 시암이라고 하는 장면을 계속 이제 영화처럼 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네. 이 밑에서부터 관이 하나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혀 있는 신경 통로를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저 부분에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거를 뿌려봅니다. 지금 풍선으로 먼저 좀 길을 넓히는 건데요. 좁아진 부분을 저렇게 풍선으로 길을 넓히고 안쪽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넓히고 나서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거 약물을 했더니 막혀있던 부분이 위아래로 지금 뻥 뚫려서 잘 퍼지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신경의 메인 통로인데 메인 통로를 위아래로 저렇게 풍선으로 이제 넓힌 채로 신경 주변 유착된 부분을 긁고 위아래로 좀 움직여주면은 예전에는 가느다란 관 자체가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 유착된 부분을 풀어줬다고 하면은 들어갈 때는 작지만 실제 병소에서는 넓힌 채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시야으로 보니까 막힌 하수구가 뚫린 듯한 그런 예. 느낌인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네, 시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 네, 이제 시술 전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합성을 좀 만든 사진인데요. 네.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서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이 신경이 막혀 있던 부분이거든요. 저 막혀 있던 부분을 풍선관으로 넓히고 치료를 한 후에 직후에 바로 확인을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파란색으로 막혀 있던 부분이 지금 뚫리면서 그 뒤로 지금 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넓게 약이 퍼지면서 뭐 비유를 하자면은 마른 천이 굉장히 여름에 장마 지나고 나서 불어난 그런 하천처럼 굉장히 신경 길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사진 볼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MRI 사진인데요. 사실은 네. 이분은 협착증이 근본이 되는 원인이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수술이 필요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단계여서 좁아진 부분에 대한 협착만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저렇게 어긋나서 좁아진 부분에 관을 이용을 해서 신경을 좀 넓혀놨더니 풍선학 장수를 통해서 신경길 주변도 넓어졌고요. 환자분 증상도 거의 시술 한 1, 2주 만에 굉장히 호전이 돼서 예전에는 5분, 10분 채 못 걸었던 분이 지금은 뭐 거의 1시간 이상씩 편하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증상 개선이 됐던 분입니다. 네, 역시 이분의 지금 사진인 예, 거죠? 시술했던 네. 사진인데요. 네. 왼쪽에 있는 지금 그림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점 시술의 장면인데 좁아져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관을 집어넣고 풍선으로 넓혀서 실질적으로는 그 뼈 구조 자체가 어긋난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경 주변에 오랜 기간 동안 눌려서 신경과 주변 조직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 주변으로 풍선관을 넣어서 이렇게 박리만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혈류를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뇌신경액이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좀 만들어주면은 시술 후에 훨씬 더 환자분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면요, 협착으로 인해서 이제 가다 서다 이렇게 보행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이 되나요? 예, 그런 가다서다 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요. 네. 신경 자체가 이제 좀 오래 걷다 보면은 신경 주변에 흘러다니는 그런 혈류나 그다음에 조직액들이 굉장히 막히게 됩니다. 그런 막혀서 신경이 일시적인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을 넓혀서 흘러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넓혀놓기 때문에 예전에 5분, 10분을 채 못 걸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술 후에는 뭐 30분 정도가 우리의 최대 목표고요. 그 이상 뭐 1시간, 2시간 아니면은 그런 신경이성 파행 증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스터디를 좀 공유를 했고요. 네. 뭐 개발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게 어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님이 개발해서 그러셨군요. 예, 관련 있는 여러 이제 의사들이 같이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효과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우리가 실렸던 것도 좀 자랑스럽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풍선 확장술 시술 시 좀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통 시술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에 대해서 모두 좀 주의는 해야 됩니다.
뭐 감염이라든지 출혈, 그다음에 신경 손상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워낙에 안전하고 그럴 가능성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사실은 이런 후유증이나 또는 합병증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치료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할 부분은 오히려 회복이 되고 나서 너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신경 자체의 주변의 조직들이 우리 몸에 정해져 있는 치료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만큼은 좀 지켜주셔서 좀 천천히 일상생활로 좀 복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기간이 한 얼마 정도죠? 보통은 이제 신경 회복 자체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시술하고 나서 성격 급한 분들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발 좀 천천히 좀 하십시오라고서 제가 권유를 해드려도 증상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고 계셔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저기 엉덩이, 엉치, 허리, 꼬리 부분에서요. 엄지와 검지 사이 한 뼘 정도 되는 데서요. 네네네. 허리뼈가 이렇게 붉어졌는데요. 네. 어떤 때는 이제 걸어가면은 허리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허리 설거지를 오래도록 하면은 허리가 자꾸 구부러 들어가요. 아, 저절로 이렇게 숙여주시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1예요. 아, 네. 아주 젊으시고요. 예. 네네. 자, 한번 그러면 하동 원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예, 어머님 이런 지금 불편해하시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혹시 방문하셔서 뭐 검사나 치료 같은 걸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병원은 한 번도 안 갔는데요. 그냥 예. 이렇게 통증만 겪고 있어요. 시골에서 일을 하면서요. 아, 혹시 제가 뭐 체중을 좀 여쭤보면 실례가 될까요? 네? 몸무게, 체중. 몸무게요. 예. 네, 42kg예요. 예. 어우, 제가 네. 지금 마르셨는데요? 말씀을 네. 좀 들어보니까 보통 좀 몸이 건장하신 분들은 몸 안에 있는 근육도 좀 든든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체중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머님처럼 마르시고 굉장히 좀 날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좀 양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허리를 조금 숙여서 일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싱크대라고 하는 높이가 대부분 허리를 피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숙여서 일을 해야 될 정도의 높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허리를 잠깐 숙여서 조금만 일을 해도 허리 자체가 통증이 있고 몸이 자꾸 굽어진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근육량이 굉장히 적어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뼈가 지금 조금 두꺼워져서 증상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 주변이 바로 뼈들인데 그 뼈들에 의해서 신경 통로가 점점점 좁아지면 엉치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좌골이라고 하죠. 앉았을 때 닿는 부분, 그다음 허벅지 뒤, 다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통증들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무릎도 좀 대해서는 아파요. 환자분들이 꼭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게 신경계통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은 내가 근육 자체가 너무 말라서 생긴 증상인지를 좀 감별을 하셔야 되고요. 치료가 완전 다릅니다.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 없앤 다음에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치료를 운동 같은 걸 가르쳐 드려야 되고 신경이 좁아진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그 부분이 쓰이기 때문에 신경이 더 방해를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좀 자제를 시키고 관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 방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를 꼭 감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지 지금 있는 부분이 뭐 때문인지를 좀 감별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셔서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찍어볼 수 있는 게 엑스레이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좀 61세면은 요즘은 그냥 젊으신 아주머니신데 그래도 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은 뼈 상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꼭 MRI를 찍어봐야겠다라고 의사 선생님 판단하시면 그 판단을 믿으시고 MRI 검사 같은 좀 정밀한 검사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엑스레이를 꼭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MRI가 네. 필요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면 받으신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먼저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디스크로 인한 지금 협착증 진단을 받고 네. 지금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척추 유압 수술만 답이다 해서 네. 지금 봤더니 비수술 치료적인 방법이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럼 디스크도 있으시고 협착증도 이제 네네. 네, 두 가지 질환을 좀 네. 받으셨는데 자, 한번 네네. 그러면 상담을 한번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나요? 예, 예. 예. 그럼 혹시 어떤 식의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신경성형술을 현재까지 3회를 받았어요. 신경성형술을 3차례.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치료는 좀 무의미하다 해서 예. 척추 유압 수술을 이렇게 지금 권유를 받았거든요. 유합술을 지금 권유를 네네. 받으셨어요. 예, 예. 예.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정확한 판단은 환자분을 네. 직접 뵙고 제가 신경학적인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뭐 MRI든 영상 자료를 좀 보면서 바로 눈앞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듣고 제가 짐작해서 설명드린 거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신경성형술을 3차례 받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뭐 처음에는 신경 주변의 공간이 좀 좁고 그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사 선생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갑자기 유압술로 넘어가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치료가 이게 좀 건너뛰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좀 있고요. 중간 단계 아까 사실 2.5단계 예, 2.5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척추 뼈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수술적으로 넓혀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척추 내시경 치료가 좀 도움이 수술입니다. 될까요? 예, 내시경 수술로 만약에 좁아진 부분이 그 척추 뼈 자체에 어떤 불안정성이 없다면 담보만 된다면은 좁아진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좁게 하는 뼈 일부, 그다음에 인대 일부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신경 주변 공간만 좀 넓히면 지금 있는 증상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착방리술을 3차례 쓰면은 이게 이미 어떤 단계를 좀 밟아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자분과 어떤 의사분의 어떤 관계가 좀 돈독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사목 고정하는 유압술까지 건너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는 좀 너무 단계를 건너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인 이 척추 내시경 내시경 수술로도 네.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그- 보고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서 좀 지금 지금 들어서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얘기하는 게 보니까 MRI 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증세가 심하지는 않는데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심하다 해서 수술을 지금 권유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뭐 그거는 제가 그 의사 선생의 의견을 좀 따라야겠지만 네네. 제가 만약에 환자분을 뵀다 그러면은 약간은 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서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는 적어도 다른 병원 한번 방문하셔서 좀 다른 방향의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왜냐하면은 유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해놓고 나면은 내가 후회스러워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진경만 있지 후퇴가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넣었다 좀 약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지금 이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척추 내시경 시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술해야 네. 될까요? 그 2.5단계인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술과 척추 내시경 좀 잠깐 이렇게 비교 사진이 나갔는데 척추 내시경 치료 어떠한 치료죠? 척추 내시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절개를 한 4cm, 5cm 정도 크게 해서 환자분 상처 부분까지 좀 깊거든요. 제 손가락 마디보다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완전히 벌려서 오픈을 해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서 그 정도 길이가 되는 부분에 내시경 카메라를 병변까지 진행을 해서 그 병변 바로 위에서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하는 창이 굉장히 작고요. 그 병변 부분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근육을 떼어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눈앞에서 병변을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예전과는 좀 어떻게 보면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볼까요? 예. 네. 환자분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수술 전 사례인데요. 네네. 수술 전에 저렇게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뒤쪽에 있는 인대도 굉장히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앞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왼쪽에 있는 저 영상에 있는 사진처럼 신경이 저기 보여야 되는데 신경 주변에 굉장히 두꺼운 노란색의 황색 인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그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밑에 숨어서 안 보이던 분홍색의 신경 싸고 있는 주머니가 예쁘게 좀 드러났고요. 그 후에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양쪽에서 목이 쫄리고 있었던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얀색의 신경 통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진 거를 비교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80대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82세 환자분이시고요. 신경관 협착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합 수술이라고 하는 나사못 4개를 박아서 기둥 하나 세우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뒤에 있는 인대를 걷어내는데 그 인대를 예전에는 걷어내기 위해서 양쪽을 다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쪽만 들어가서 눈앞에 보이는 인대를 걷고 그다음에 반대편으로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반대편에 있는 인대까지 같이 긁어내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 절개창은 1cm가 채 안 되지만 수술은 예전에 막 6cm, 8cm 여는 그런 정도의 수술 결과하고 비슷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은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외에 또 어떤 증상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대표적인 거는 디스크와 협착증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한 병변에 똑같은 증세가 또 나타나는데 MRI 검사를 해봐도 잘 모르겠다. 특별하게 보이는 병변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경으로 크게 절개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환자분 자체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카메라를 넣고 확인을 하면서 아 여기가 병변이었구나. 우리가 MRI상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환자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요통, 하지방사통 같이 증상 자체는 있지만 병변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내시경이 꼭 수술 기구 정도의 내시경이 아니라 가느다란 내시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단 겸 치료 목표로 환자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질환들에 대해서 내시경 치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나 시술 후 부작용 좀 네, 말씀해 그런 주신다면요. 부분들에 좀 네. 말씀드릴게요. 뭐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 감염, 출혈, 신경 손상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시경 치료가 이 환자분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많이 해보신 분, 그다음에 경험이 많으신 분, 양쪽을 비교를 하실 분한테 이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시경 치료라는 거는 좀 특화되어 있는 치료여서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과 상의 충분히 하시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시경 치료가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환자분이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비교를 해서 환자분께는 내시경보다는 어쨌든 기존의 치료 방법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하동원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어깨 관절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